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을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읽어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세대에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엄하셨죠. 뭐 매를 때리기도 하고, 저도 또 학교에서도 체벌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맞은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부모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아주 엄하게 훈계를 해도 큰 문제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기껏 어느 정도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청소년 때 기억해 보면 문제가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였냐면 반항하고, 그다음에 좀 방황하고, 뭐 읍내를 돌아다닌다든지 시내를 돌아다닌다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가출하고, 뭐 가출 한 일주일, 이주일 하다가 또 잡혀오고 그랬죠. 크게 뭐 심각한 문제 없었어요. 또 갔다 와서 또 두드러 맞고 또는 뭐 어떻게든 잘 화해하고 잘 지내고 그러다가 더 잘 된 친구도 있고, 뭐 저도 가출도 해보고, 가출이라고 해봐야 이제 친구 집에 가 있는 거였지만 멀리 갈 수도 없었고, 친구 집에 한 2주일 동안 있다가 집에 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엄마 아버지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 친구 집에 가면 또 친구 엄마가 자기 자식처럼 잘 대해주고 맛있는 거 잘 해주고, 또 아마 저 몰래 우리 부모님한테 또 전화도 해주고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뭐 그러고 그랬었겠죠.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맘 놓고 이렇게 강하게 엄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민 사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시대가 또 세대가 변해서 달라진 것도 있지만,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에 그때와 너무도 다른, 비교할 수 없이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이민 사회의 청소년 문제, 또 청소년을 둔 가정의 문제가 위기다.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정말 위태위태하고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주변에 청소년들이 뭐 공부 잘하고 저지아텍 가서 공부 열심히 잘해서 뭐 좋은 잡 잡고 잘 사는데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된 거냐? 뭐 GSU 가고 여기 GPC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잡 잡고 잘 지내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뭐 코리안 비즈니스들 많이 잘 돼서 요즘에 거기서 비즈니스도 잘 되고, 또 그래서 2세들도 일자리도 많고, 그래서 뭐 현대 기아도 알라바마로 와가지고 거기서 또 한국 타이어인가 어디가 테네시로 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일자리도 많고,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 그건 이제 현상이죠. 껍데기, 표면적인 것이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가 지금 그 거대한 그런 파도처럼 그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인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사회는 청소년들이 만약에 가출을 하거나 방황을 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갈 수 있는 곳이 고작 친구 집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시내에서 좀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 이 이민사회에서는 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두 군데가 다 아닌 것 같아요. 한국 본토 사회에서는 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 이민사회에서는 아이들이 그런 반항하는 그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뛰쳐나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군데가 모두 다 거대한 세계예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세계, 하나의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정상적인 이 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계예요. 비정상적이고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지만 거기에도 그것도 하나의 세계예요. 그런 세계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있다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는 인터넷이에요. 또 하나는 약물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그런 방황, 가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그런 상황이 되면 얘들 밖으로 안 나가요. 어디로 가요? 인터넷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이버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버추얼한 그런 세계, 실질적인 세계, 진짜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닌, 진짜로 존재하긴 하죠. 존재하지만 그런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인터넷이 만드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환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뭔가를 주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자기에게 반항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가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마음껏 주는 그 세계, 환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마치 이민 가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정상적인 삶으로부터 그 비정상적인 두 개의 세계로, 이거 아니면 둘 다로 이민을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이들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이민 사회의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가정의 위기를 보여주는, 그리고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근거입니다. 그 사이버 세계라고 하는 거, 게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세계에는요, 그 청소년들이 실제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것과 정반대예요. 청소년들이 실제 세계에서는 뭔가 눌려있고 뭔가 억압되고 뭔가 지배를 당하지만 사이버 세계에서는 자기가 왕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막 분노를 표출해도 돼요.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고 칼로 사람을 난자하고 난도질하고 뭐든지 가능해요. 사이버 세계에서는. 자기는 맨날 지기만 하는
속된 말로, 속된 표현으로 찌질한 그런 사람도 사이버 세계에서는 승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어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좋은 아이템을 사면, 좋은 무기를 살 수 있으면. 그런 거죠. 그 사이버 세계에 갇혀버리면, 그러니까 매력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 그 사이버 세계에는 환상이 있어요. 환각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막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그냥 이렇게 띄워주는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 현실에 오면은 자기는 늘 눌리고 늘 부족하고 늘 찌질하고 늘 못난 그런 사람인데 누가 그를 나오고 싶겠어요? 그 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거예요. 환각의 세계, 마약, 약물 이런 걸 통한 환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빠지면 세상 걱정 없어요. 모든 게 자기 그냥 만족스러워요. 모든 게 너무 해피해요. 모든 게 너무 좋아요. 어떻게든 그 약물을 갖다가 자기 몸에 주입하기만 하면 그 세계가 다시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물을 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거짓말을 해서든지 어떻게 부모를 속여서든지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을 속여서든지 그거를 손에 넣고 그것을 자기 몸에 섭취를 하는 겁니다. 주입을 하는 겁니다.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거기에 맛을 들이고 거기에 빠져든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물에 빠진 사람은 그 두레박이라도 타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사이버 세계와 그런 환각의 세계에 빠진 사람은 거기서 건져줄 그런 밧줄도 없어요. 두레박도 없어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해서 그런 두 개의 도피할 수 있는 세계가 존재하기만 한다고 해서 위기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왜 위기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왜 위기가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면, 이 이민사회에서 사람들을, 특히 청소년들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오히려 푸시하는,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청소년들을 밀어 넣어요. 인터넷의 세계로, 환각의 세계로 밀어 넣습니다. 말로는 아이고 인터넷 중독되면 안 돼, 게임 중독되면 안 돼, 마약 중독, 아이고 안 돼, 노마약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그 아이들을, 그 사람들을 그 세계로 밀어 넣고 있는 거예요. 또 놀랍게도, 뭐 놀라울 것도 아니지만 참 불행하게도 그 속에서 그걸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케팅,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유혹해서 거기에 더 많이 더 빠져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그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잠재적 그런 중독자들을 더 그 사이버 세계와 환각의 세계로 밀어넣는 원인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무엇이냐? 놀랍게도 부모입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예요. 뉴질랜드의 어떤 고등학교 상담 교사가 자신이 하는 상담 케이스의 거의 80%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2년, 3년 동안 방에서 나오질 않는데 쉽게. 그러다 훌쩍 4년, 5년 지나고 10년까지도 가기도 하고 10년 이상 가기도 하고
평생을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뭐 피자도 배달해 먹고 뭐 다 할 수 있죠. 물건도 아마존을 통해서 사고 뭐 모든 게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꼭 인터넷 중독이 안 된 사람도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더욱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중독,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이 아닌 비정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청소년 상담 케이스에,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약 80%가 그런 경우라.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라든가 약물 중독보다도 그 인터넷 중독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다. 이제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원인으로 지목한 게 뭐냐면 부모의 그 지나친 간섭과 그다음에 부모의 너무 큰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너무 컨트롤하려고 하고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푸시를 할 때 아이들은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세계로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공부하는 줄 알고 좋아해. 근데 사실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터넷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사실은 공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사는 거였어요. 점점 그 속에서 자신이 살 공간을 마련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도 그 속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대화도 그 속에서만 하고, 이제 모든 것을 그 속에서, 모든 사회성이 점점 없어지고, 그냥 인터넷을 통한 그런 삶으로 자신의 삶을 그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죠. 또 환각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경우인지 적은 경우인지 제가 통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한 가지 할까요? 왜 그렇게 우리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을 의대에 보내고 싶어 합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도 우리 한국 부모들은 의대를 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의대 갔다 그러면 뭐 대단히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대단히 뭔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뭐 의대 공부가 쉽진 않죠. 제일 어려운 공부 중에 하나죠. 저도 신학 공부를 10년 동안 했지만 신학 공부도 어려운 공부인데 같이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의대 애들 다니는 거 보면 더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외우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뭘 하게 되냐면 약을 먹게 됩니다. 약.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약.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것을 ADHD 같은 걸 없애주는 약. 그 다음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하니까 그런 진통제 같은 걸 먹기 시작합니다. 의대 아이들이니까, 의대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니까 약에 대해서도 비교적 좋은 그런 정보와 그런 지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쉽게 손에 닿을 수 있겠죠. 또 미국이라는 사회는 내가 좀 처방해 달라 그러면 처방해 주는 사회예요. 그렇죠? 약 처방은 정말 합법적으로 마치 권리인 것처럼, 환자의 권리인 것처럼 보장해 주는 거죠. 그 약 속에 마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약 속에 마약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약 속에 그 아이들이 의존성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환각을 느끼고 빠져들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약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약, 기침약, 진통제 속에도 그런 성분들이 오피오이드 같은 성격, 즉 오피오이드가 아편이죠. 아편.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있는 그 진통제들을 다 그 오피오이드가 들어있는 진통제를 다 모아보니까
한 주먹이에요. 그래서 다 갈아서 없애서 물로 흘려내보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뭐냐면 결국 따지고 보면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요구예요. 왜 그렇게 의대 가는 걸 선호하고 왜 그렇게 의사가 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의사가 돼서 마약 중독자 의사가 되면 그래도 의사가 돼서 행복할까요? 그래서 내 아들은 의사니까, 마약 중독자지만 그래도 의사니까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이민 사회, 이민 가정이 갖고 있는 그런 흔한 문제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이민 가정이 그런 문제에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그렇지 않아도 이 사회, 이 세대에는 그런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미국 사회는 더 그런데, 이민 가정은 그 위험이 훨씬 더 크다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식당 한다고 또는 맞벌이 한다고 애만, 또는 기러기 가족에서 엄마나 아빠가 한 사람 없고 정상적인 가정 환경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아이들을 봐줄 사람도 없어요. 누가 아이들을 뭐 하는지 잘하는 걸 칭찬해주고 못하는 걸 감시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아이들 혼자 집에 있어요. 학교 갔다 와서 한두 시간도 아니고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밤 늦게 10시, 11시, 12시가 돼서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만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순진하게 우리 애들은 정말 착해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남는 시간에 성경 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우리 이민 가정의 상황이, 우리 특히 한국 이민 가정의 상황이 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자라나는 아직 어린 아이들, 점점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두 개의 세계, 인터넷 세계, 사이버 세계와 이 환각의 세계로 들어갈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들어가도록 밀고 있다. 너는 잘해서 의대 가야 돼. 너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 때문에 미국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너를 이렇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니까 너는 네가 잘 돼서 엄마 아빠 나중에 호강시켜줘야 돼.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기대를 막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의대 가야지. 그러려면 법대 가야지. 누구누구는 뭐 회계사가 돼서 어떻게 잘 되잖아. 누구누구는 뭐 의사가 돼서 뭐 어떠잖아. 그 프레셔를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 아니 그런 프레셔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아니라 그 부모들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못하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니 여기 미국까지 와서 영어 한번 제대로 배우려고 하려면 그 참고 견디고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영어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필요한 것인데도 못하면서 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쉽게 강요를 하고 쉽게 요구를 하고 쉽게 그거를 막 쏟아붓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슈퍼맨이 아닌데 왜 우리 아이는 슈퍼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요구가, 그 프레셔가, 그 간섭이 그 아이들을 그 두 세계로 밀어 넣는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세계는 열려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세계 속에는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그리고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이 그 속에 있어요. 가만히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빨아들이는 함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들어갈 위험이 있는 이 세대를 사는 아이들에게 들어가도록 프레셔를 가한다. 그거는 아이들을 죽이는 거지요.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무지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딱 한마디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이렇게 6장 3절에서, 에베소 6장 3절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간섭하고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프레임, 즉 어떤 그 틀에 아이들을 맞추려고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대리 성취하려고 하는,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고 비인격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그것이 당연시되는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이민 사회. 너희들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너희들은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왜 그 아이들 때문에 왔어요? 자기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온 거라고는 왜 생각을 못해요? 생각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아이들을 화나게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우리 세대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갈 곳이 있어요. 인터넷 세계와 환각의 세계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 나오기 힘든 곳입니다. 한 번 글로 들어가면 건져줄 두레박도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